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종양혈액내과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암을 이겨낸 환자분을 실제로 초대를 해서 그 분이 궁금해하시고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오실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분들이 암 치료를 받으면서 또 치료를 다 종료한 이후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고 그러실 텐데,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42살이고요. 아이 둘 가장이고, 약 한 7년 전에 35살 때 양측성 신장암을 발견이 돼서 수술적 치료를 하고, 지금 이제 7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완쾌돼서 열심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네. 암을 보는 의사로서 기쁘고 축하드립니다. 예, 어떤 질문이 있으실까요? 가장 이제 궁금한 게, 그 당시에 제가 그 종양의 크기가 14cm였다고 상당히 큰 경우라고 말씀하셔서, 젊어서 그런지 뭐 암 세포가 크게 증식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젊은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암 세포가 크게 빨리 증식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의사들도 궁금했던 거죠, 많이.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암이 빨리 자라고 더 심한 상태로 진단이 되는데 이게 진짜 젊어서 그런 거냐. 근데 최근에 이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오고 데이터도 많이 나온 걸 보면은 뭐 하나 명쾌한 답이 없는 거지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젊은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 중에 암이 진단된 분들은 건강검진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단된 거다 보니까 이미 증상이 많이 발현이 되고 병기가 많이 진행된 다음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노인분들은 상대적으로 건강검진하다가 조기 진단된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장암이라고 해도 사이즈가 더 작은 때 진단이 될 수도 있고,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사이즈가 큰 때 진단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젊어서 빨리 큰 거냐, 아니면 건강검진을 자주 못하는, 그러니까 자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냐. 지금은 의견이 분분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치료 성적을 다 조사를 해본 거죠.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암 치료 이후에 생존이 좋더라 하는 것들이 지금 또 나온 데이터들, 최근 데이터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젊어서 더 암이 더 많이 자라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딱 그렇다 하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젊었을 때 암이 진단되면 여러모로 우리가 예후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답변 잘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좋은 예후 인자를 가져서 치료가 잘 되는 셈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복부 초음파를 하다가 이제 신장암을 초기 진단 하게 되었는데, 저는 왜 나한테 이 신장암이라는 게 생겼을까? 그거에 대한 사실은 진단 이후에 고뇌, 궁금증,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저를 힘들게 했는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암이 진단되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뭘 잘못 살아서 암이 생겼나, 아니면 또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돌봐주지 못해서 생겼나. 근데 사실은 아직 많은 암이 원인을 모릅니다. 또 생각해보면 담배 안 피는 사람도 폐암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해서 무조건 암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술을 많이 먹는 경우가 간 경화, 간암의 위험이 높다 이런 건 있지만, 또 술 먹는다고 나는 술 매일 먹는데 안 걸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 정말 우리가 위험인자가 밝혀진 암은 매우 일부에 국한되고요. 대부분은 아직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도 조기에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사실 그 35살에 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에 지금보다 한 30kg 정도의 과체중, 105kg 정도였고요. 술, 담배도 주 5회, 담배도 하루에 한 갑 반.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가장 제 건강을 많이 지키고자 노력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추적해서 계속 받고 하는 게 저를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사실 제 주변에 많은 뭐 지인, 친구들한테 많이 젊은 나이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끝났으니까는 나는 이제 다 나았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병원에 와서 추적 관찰을 정기적으로 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일상으로 복귀는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정상적으로 잘 영위하려고 하는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도 단란한 시간을 보내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혹 우리 환자분들처럼 젊으신 분들이 암을 한번 겪었으니까 암을 이겨내겠다고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시는 거죠. 운동이 병을 치료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그로 인해서 뭐 너무 지나친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한 부작용으로 온다던가 이런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적절한 게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등치가 있다 보니까 뭐 단백질이 많이 있는 고기라든가 뭐 이런 식단을 좋아하는데 주변에서 막 먹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이제 암 걸렸으니까 너 산에 들어가서 약초만 먹고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또 고기를 먹으면 또 암에 안 좋다. 뭐 이래서 사실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환자분들이 듣고 오셔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고기 단백질이 암을 키운다. 그래서 채식만 해라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종양내과 의사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뭐든 잘 드셔가지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되고 뭐 환자분들이 또 그렇게 조미료 들어있는 음식은 나쁠 거라고 생각해서 안 드시거든요. 간이 센 음식은. 근데 그런 거라도 입에 맞으시면 드세요. 막 이러거든요. 지금 치료받는 기간 뭐든 잘 먹게 그리고 즐겁게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제 질문을 다 명쾌히 답변을 주셨는데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알았던 이 신장암이라는 게 내 아이한테 혹시 또 나중에 커서 뭐 유전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암은 유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부 뭐 유방암의 일부, 그 다음에 뭐 난소암의 일부, 정말 아주 국한된 일부분에서는 요런 유전자야 돌연변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가족력이 좀 높더라라고 밝혀진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내 아이한테 이 암이 전달될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암이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예, 안심해도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암을 극복한 환자분의 뭐 식단이나 뭐 생활면에서 궁금하셨던 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예, 많이 도움됐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뭐 암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 분들 또 극복 이후에 또 궁금하셨던 분들까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